자, 어제 저희가 시언업랑 C++이랑 달라진 점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대충 내용이 출력이 좀 바뀌었어요. 출력 표현, 문법 자체가 좀 바뀌었고요. IOStream이라는 헤더에서 cout이라는 함수로 표현이 되고, 함수의 약간 사용법도 약간 다르죠. 일반적인 함수명과 바로 쳐서 매개변수 넣는 방식이 아닌 cout하고 이런 짝대기 두 개, 이걸 연산자라고 하는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출력하고 싶은 걸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 근데 원래는 이 cout이 std라는 네임스페이스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네임스페이스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는 위에 선언을 해놓고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자원의 네임스페이스에서 검색이 되어야 할 때 가장 최우선적으로 먼저 검색이 되는 네임스페이스를 먼저 선언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를 살펴봤었죠. 자, 그리고 입력은 어떻게 했었죠? 입력은 c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연산자는 반대편 짝대기. 그래서 여러분이 집어넣고 싶은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넣는 느낌으로, 화살표 방향이 데이터가 이동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사용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새로운 자료형이 좀 나왔었죠. 불이라는 논리값 표현 자료형이고요. 스트링이라는 우리가 좀 더 사용하기 편하고 직관적인 문자열 자료형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이거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던 참조 변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애초에 C 언어에서는 참조라는 행위를 포인터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A라는 변수를 참조하고 싶으면 A의 주소를 저장해서 이거를 포인터 변수로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A를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죠. 역참조예요. 근데 역참조를 할 때 이 PA의 값이 그 역참조하는 중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PA 값은 언제든 다른 변수로 바뀔 수가 있다. PA는 B의 주소로 넣어주면 이제 B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 꼬였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참조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C 언어에서는 참조 포인터를 썼어야 해요. 그리고 PA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깜빡하고 초기화 안 하면 초기화 안 한 대로 그냥 선언이 돼버려서 널 포인터라든지 또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접근을 하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여러모로 강력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게 포인터입니다. 포인터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유발을 하니까 C 언어 개발에서 이제 C++에서는 포인터 실수를 잡기 위한 다양한 문법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참조 변수. 이거는 포인터 참조죠.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값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특히나 동적 할당된 것을 잃어버리면 메모리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되게 유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더 어차피 참조라는 본질적인 행위를 똑같이 할 건데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참조 변수라고 그랬죠. 정말로 참조만을 위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참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인터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를 이용해서 참조 변수를 만든다.
자, 여기서 R은 참조할 때 레퍼런스의 그 R이에요. 그래서 RA라고 해본 거고, 자, 그냥 값을 안 내면 아예 실행조차 안 되죠. 컴파일조차 안 되고요. 우리가 반드시 참조할 대상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A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제 이 RA는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A인 거예요. 한 번 참조 대상을 결정하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참조 변수의 특징이죠.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RA의 참조 대상을 B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RA가 참조하고 있는 대상 A에다가 B의 값을 대입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참조 대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일관된 코드 작성이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원만 접근 가능한 거죠. 그렇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접근할 수 있죠. PA 같은 경우. 왜냐면 주소가 랜덤이니까. 근데 이거는 반드시 대상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존재하지 않거나 내가 핸들링할 수 없는 자원들을 다루거나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참조 변수 RA는 A, B가 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한번 얘를 참조 변수 RA죠. 얘는 A로 이렇게 넣으면 A의 값이 복사되는 게 아니라 얘는 이걸 포인팅한다.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얘도 10인 거고요. 얘가 20이면 얘도 20인 거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B의 값을 여기다 넣는다. 20.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B의 값을 아까 RA는 20 이렇게 했었죠? B의 값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RA는 A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 요거 새로 추가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반복문에, 자, 보통 우리가 반복문을 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면 자, 여기서 짝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눈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어레이 리스트의 원소가 100개 넘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하나하나 찾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짝수 판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1, 2, 3, 4, 5, 6 반복문 돌리죠. 전체 다 뒤져봐야 돼요. ARR의 i번째. 그래서 만약에 i번째가 값이 짝수면 출력해주는 거죠. 요런 거였죠. 자, 그럼 이 사용만 나오죠. 짝수한 출력이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복문을 3번 돌리진 않았어요. 6번 돌렸죠. 몇 번째 어디에 짝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 컴퓨터한테 시킬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체 탐색이 벌어집니다. 이거 전체 탐색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배열 같은 거 사용할 때 전체 탐색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그럼 전체 탐색은 여러분 이거 정해져 있거든요. 무조건 시작은 0부터 시작하고요. 요거는요, 배열 길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아니지, 그냥 배열 길이죠. 어차피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배열 길이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이 값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안 변해요. 어떤 배열이든 이 규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떤 임의의 값이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컴퓨터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직접 적을 필요가 있을까요? 컴퓨터한테 야 반복해 라고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0부터 배열 길이까지 탐색하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탐색하는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일단 6으로 다시 바꾸고요. 자, 요거를 다른 반복문, 범위 기반 반복문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자, 요렇게 씁니다. 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땡땡 넣으시고요. 땡땡. 오른쪽에 배열, 왼쪽에 변수. 오른쪽에 ARR이죠.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띄워줄게요. 자, 왼쪽에 변수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ARR이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인트 변수를 만듭니다. 만약에 TMP가 짝수면 TMP 파이썬 문법을 써버렸네. 자, 요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246 나오죠. 근데 밑에 게 좀 더 편하죠. 왜? 인덱스를 우리가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어떤 식으로 작동해요? ARR에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원소부터 꺼내서 여기다 담아줍니다. 옆에 왼쪽에 임시 변수예요. 그리고 실행해요. 반복문. 끝나면은 이제 두 번째 거 꺼내서 다시 여기 담아줘요. 실행해요. 세 번째 거 꺼내서 담아줘요. 실행해요. 언제까지? 마지막 것까지. 그래서 전체 탐색할 때는 범위 기반 포문을 쓰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 생겨서 편하게 짤 수가 있습니다.